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7월 9일 수요일 방송입니다. 오늘은 아침 저녁으로 뵙습니다. 두 번 보니까 너무 좋으시죠? 일각에서는 아침도 해달라 말씀 주시는데요. 제 입으로 한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거센 요구가 들어오면 고민할 수 있겠죠. 어쨌든 오늘 아침도 뵙고 저녁 방송까지 뵈니까 하루가 정말 바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날씨가 여전히 덥고요. 오늘은 시장도 뜨거웠습니다. 특히 3법 개정과 관련된 이슈에서 금융주, 지주사 등을 포함해서 상당히 자사주 관련된 비중이 높은 기업들 대부분 상당히 오늘 좋았죠. 그리고 방산업종까지 반등이 나왔고요. 조선업종도 일부 또 반등을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스토리가 되는 쪽으로 시장이 가는 것 같고요.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하지 않고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종목들 관련된 수급이 집중되는 분위기고, 기관과 외국인들 수급이 오늘은 좀 파는 쪽으로 가긴 했지만 개인 수급이 역시 들어올리면서 장중에 연고점을 넘기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죠.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기관 외국인 수급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개인들이 상당히 스마트하게 시장을 또 하고 있다는 모습까지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글쎄요. 어쨌든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올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좀 괜찮게 가지 않을까 싶고요. 여름철 무더운 시절에 약간 시장이 조정이 나오는 그런 계절성도 좀 있는데, 미국 시장도 7월달 2주차까지는 상당히 좋은 계절성을 갖고 있고, 국내 시장도 일단은 7월 중순 이전까지는 조금 더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트럼프의 관세 관련된 부분들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분위기고, 8월 1일로 이제 시간을 좀 벌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서는 타코 트레이드 관련된 부분도 아직은 유효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글쎄요. 분위기로 봐서 아직은 좀 꺾을 생각은 아닌 것 같고,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지는 쪽. 확실히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이런 걸 가지고 좀 시장이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등골아빠님, 닥터케이님, 양말님, 빙다리 아빠즈님, 쭉쭉 나오셨고요. 럭키5님, 인사 주셨고, 로드만 데니스님 인사 주셨고요. 등골아빠님, 박근영을 투타임 채용하라, 말씀 주시는데, 머리띠 두르고 이 더운 날씨에 또 한번 이렇게 글쎄요, 외쳐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그러시죠? 그리고, 닥터케이님께서는 정말 제일 잘하는 것 같다. 폴 마이너님 스마트, 개미 투자자들이 스마트한 거예요. 저보다는 훨씬 그런 것 같고요. 네. 사는사님, 3%는 박트리오 못 잃어버릴 수 없다. 이런 말씀 주시는데, 하여튼 열심히 저희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장에 대한 접목된 컨텐츠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같이 들어주시면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 것 같습니다. 탈감님도 아침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라고 말씀 주시네요. 500님도 박 부장님 두 번 뵈니까 더 반갑다 말씀 주십니다. 네. 이렇게 계속 글이 올라오시면, 3% 측에서는 고민을 하겠죠. 제 입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아무튼 두 분 뵈니까, 저도 상당히 반갑습니다. 출연형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시장 동향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피는 8.27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반도체와 소부장 오늘 하락 출발했고요. 관세 이슈 영향이 있었죠. 그러나 증권보험, 지주사, 편의점과 백화점, 면세점, 가상화폐, 정유와 도시가스, 방산, 비철금속, 조선과 조선기자재, 해운, 화장품, 석유화학 등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트럼프 관세 발언 지속되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부여했고요. 소비 둔화 우려에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관세는 타코로 조롱받던 트럼프가 관세 발언을 지속했고요. 더 이상 유예도 없고 바이오와 반도체 구리 관세 부과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된 걸로 보입니다. 당장 관세 발표하더라도 당장 적용한 것이 아니고 1년에서 1년 반 정도 유예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쩌면 바이오는 관세가 없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이 좀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오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들 수급이 코스닥 바이오 쪽으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집중적으로 바이오 쪽을 사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지금 바이오 쪽을 좀 봐야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소비 관련해서는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첫날 4시간 매출이 전년 대비 14% 하락했다는 겁니다. 소비 둔화 우려에 소비자 섹터 하락을 했는데, 여기에서 첨을 좀 드리면, 자, 이번에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좀 기간이 좀 길다고 하죠. 그래서 초반에 첫날 4시간 매출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은 시장에서 그렇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분석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좀 길어지면서 중간중간에 새롭게 올라오는
품목들을 좀 보고 사겠다. 좀 신중한 태도이지 이게 소비가 뭔가 둔화가 되고 꺾이면서 뭔가 경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 프라임데이에 첫 4시간 매출이 좀 빠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소 조금은 신중하지만 품목을 보면서 사겠다는 어떤 소비자들의 패턴 이런 것에 대해서 방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코스피는 연중 전 고점을 재돌파했습니다. 자사주 소각 통한 주주가치 재고 기대감에 자사주 관련주가 상승폭을 확대했고요. 사실 오늘 메인이었습니다. 지주사 금융 관련된 부분들 자사주 관련주 상승폭이 오늘 거의 시장을 이끌고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가 코스피에서 나타났습니다. 반면 최근 둔화됐던 개인 수급 주체 상승장을 재개했고요. 연기금은 오전에 순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업종별로는 자사주 비중 상위 업종, 증권, 보험, 지주 아주 강했고요. 방산과 화학 상승도 이어졌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인터넷주는 다소 좀 하락을 했는데 자, 자사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금일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 발의 예고가 됐는데 아마 오후에 발의가 된 걸로 보이고요. 자사주 보유 자사주까지 의무 소각하겠다는 일부 의원 주장 때문에 자사주 비중 상위 기업들이 급등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기업 가운데 자사주 비율 상위 기업을 좀 놓고 보면 자, 오늘 신영증권 자사주 비율이 53.1%입니다. 야, 이거 뭐 급등각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S&T 다이나믹스 자사주 비율이 32.8%, 그리고 롯데지주가 32.5%, 그리고 대웅이 29%, 한샘이 29%, 밀세생명이 26%, 대신증권이 25%. 이렇게 시총 1조 이상 중에 자사주 비중이 이렇게 높은 회사들이 결국은 리스트업이 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가 없겠죠. 자, 방산 같은 경우는 조선과 기계 대비 주도주 가운데 최근에 반등폭이 좀 작았습니다만 실적 추정치가 상향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 기대감이 여전히 굳건하면서 오늘 상승폭이 꽤 크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뭐 중소형주 가운데 코츠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도 오늘 꽤 크게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자, 가상화폐 쪽은 정부가 가상자산 사업자 벤처기업 인증 추진, 이 8년 만에 제휴업종 해제 소식이죠. 이 소식 때문에 코인 거래소 관련주도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집중투표제 제외로 아쉬웠던 상법 개정안이었는데 법안 의견 수렴과 통과까지 기대감이 지속될 전망이고요. 주주가치 재고 확대로 지수에 추가 상승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시선은 기업 실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집중될 것으로 봅니다. 시장 예상치가 상회할 업종, 그 이익 대비 주가 저평가 업종에 역시 종목을 좀 찾아야 되는 그런 숨바꼭질 장세가 될 수 있는데 코스닥은 아시아 증시 부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일부 순매수와 그리고 지배구조 개혁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외국인들은 오전 기준만 놓고 보더라도 금액 기준 순매수 탑 10에 거의 대부분이 바이오 주가 이제 들어왔었다는 점, 이것도 기본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치주 장세에서 소외됐던 코스닥에서도 자사주 비율 높은 종목들이 강세였습니다. 특히 인포바인이 장중에 상한가 들어갔고요. 메커스 등도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섹터별로 본다면은 뭐 달바글로벌, 펌텍코리아 등의 화장품 종목이 좀 더 상승세가 좀 가시화됐는데 화장품은 조금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주춤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장중에 플러스권으로 마무리된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트레가이 등 우주항공주가 일부 2분기 실적 기대 업종 강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가 혼조세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투자 심리는 여전히 견조한 모습입니다. 어제 미국 장시 상관없이 한국은 그냥 내 갈 길 간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고요. 타코 기대감과 관세 협상 낙관론이 아직까지는 우세합니다. 정치권에서 상법 개정안 후속 개정 진행 중에 있고 보완 작업이 지속적으로 힘을 받으면서 자사주의 의무 소각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게 돈이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상당히 바빴는데 낮에 주식만 한 100억 정도 가지고 계신 분은 뵀는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상당히 본인한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분위기로 갈 수 있다는 점을 또 말씀하신 거 보면 상당히 이 부분들이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정책 기대감이 유입되는 것 또한 코스피 상승 요인이고요. 이 부분의 상법 개정의 변화가 결국은 시장을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개인 매수를 중심으로 코스피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 동시 순매도였습니다. 3.100포인트 정도 수준이니까 다소 좀 줄여 나가는 모습인데요.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됐고요. 외국인들은 기계, 금융업종 차익 실현에 일부 나섰고요. 반면 화학과 유통, 제약 등 저평가 업종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외국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기관은 금융주를 매수하면서 정책 기대감 반영하는 등 업종별 기대감에 따른 순환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목별로도 이슈 플레이와 종목의 동시에 옥석 가리기 진행 중에 있는데 순환매가 빨라지면서 KB금융지주, 두산 에더빌리티, 한화솔루션, 한국전력, 네이버 등은 최근 상승이 컸던 종목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일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금융과 지주사 오늘 여전히 뭐 가장 핵심에 있었던 섹터였고요. 신영증권, 그 다음에 미래에셋증권 등의 증권업종, 그 다음에 롯데지주와 SK 등의 지주사 자사주 매각 소식 소각 때문에 기대감이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방산업종 말씀드렸던 2분기 호실적 전망에 전일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산업의 날에 맞아서 방위산업 육성 의지가 강조됐고요. 최근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뒤에 다시 재반등 시도가 나왔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 바이오 품목에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했지만 유예기간 부여 가능성 등 타코 트레이드가 역시 유입되면서 풍산 등 구리 가격 상승 수혜주, 뭐 풍산 홀딩스 이런 것까지 시장에서 보게 된 상황이고요. 대웅제약과 삼성당제약 등의 일부 바이오 업종들도 눈에 띄게 올라왔습니다. 한편 반도체 업종은 삼성전자가 전일 쇼크 이후에 여전히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신재생 에너지 업종도 관련 약세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축소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우려가 다소 좀 현실화됐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요. 한화솔루션, 오시아홀딩스, CS윈드 등의 신재생 에너지 업종이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래서 업종의 탑3는 증권과 종이 목재, 의료 정밀기기였고요. 업종의 바텀3는 전기가스, 기계장비, 오락, 문화 업종으로 포진이 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은 상법 개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 급등세가 여러분들 시장에서 보실 수 있고요. 역시 정부에서 부동산이 아니야, 주식 투자해야 돼라고 계속 정책적으로 대놓고 권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피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권장하는데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말씀을 또 드리고 계시네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뭐 어쨌든 정책에 반하게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책의 흐름에 맞게 주식 플레이도 같이 하시면 조금 더 유연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등골아빠님, 닥터케이님, 꾼형이 형 만나심 말씀 주셨는데요. 뭐 100억 부자가 혹시 닥터케이님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뭐 그러실 분일 수도 있죠. 저는 뭐 닥터케이님을 만나본 적은 없는데, 예, 100억 부자 때 자산가일 수도 있겠죠. 예, 그러시면 상당히 축하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매크로 지표 좀 볼까요? 하나증권 자료입니다. 자, 첫 번째 자료 띄워주세요. 띄워주시면 최근에 저 PBR 팩터의 급등세가 관찰되고 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7월 들면서 저 PBR 롱이죠. 그 다음에 롱숏 포트폴리오 성과가 매우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종목별 스타일과 투자 주체별 수급을 분석한 결과 저 PBR 강세를 이끄는 투자 주체는 역시 기관입니다. 특히 연기금이 7월 1일부터 이쪽으로 사들어오고 있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와 같은 저 PBR 팩터 초강세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패시브 펀드의 저 PBR 팩터 배닝이죠. 스크린 이후에 기적 매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특히 국내 대형 운용사 위주로 이런 패시브 자금에 대한 펀드 운용이 이쪽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PBR 종목군의 몇 가지 종목 배팅으로는 최근 초강세가 설명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저 PBR 강세 이유는 발의된 상속증여세 정상화법에서 언급한 PBR 0.8배 이하인 경우에 상속증여 세금 부담 가중, 주주환원을 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시장 급등 상황에서 키 맞추기, 코스피 지수의 PBR 1.04배인데 저 PBR주가 워낙 싸기 때문에 키 맞추기가 나타났고 시장 유입 수급이 패시브 위주라는 점, 이 자금들이 결국은 저 PBR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요.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저 PBR 팩터의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나증권에서는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릴까요? 네, 투자주표별 저 PBR 팩터 배팅 강도입니다.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이겁니다. 자, 보시면 어디가 많이 들어옵니까? 연금이, 수급의 상관성 기준으로 봤을 때 연금이 가장 크게 들어왔죠? 연금. 그리고 그 다음 어디입니까?
3호, 예, 3호도 많이 들어왔네요. 3호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투신도 많이 들어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웨이는 뭐 아주 바닥권에서 살짝 고개 드는 정도이고요. 7월 달부터 많이 들어온 것이 결국 연금, 그 다음에 3호, 그 다음에 투신 이쪽에서 국내 기관들이 저 PBR 팩터에 배팅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듀퐁님, 부장님, 저는 언제 100억 부자 될까요? 금세 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집중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꾸준하게 자산을 모으시면서 이게 뭐라 그럴까요? 뭐 어쨌든 기본 틀을 모아야 되는 1억 만들기, 그 다음에 1억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뭐 10억 만들기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한 방에 100억은 못 갈 수 있지만 어쨌든 조금씩 차근차근 시드마니를 만들고 시드마니를 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 충분히 그것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UBS 쪽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인상을 8월 1일로 연기한 조치가 가격 상승 영향을 26년으로 이어시킬 수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격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평가를 하죠. 실질적으로 트럼프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쓸 거예요. 왜냐하면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 이전에 뭐 이렇게 쇼핑 시즌에 가격이 너무 올라서 예를 들어 장난감 가격이 너무 올라서 아이들이 매대에 장난감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 비싼 장난감을 산다면 미국 사람들도 난리가 나겠죠. 예, 분노를 일으킬 겁니다. 이 관세 때문에 그렇다. 그걸 트럼프는 피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관세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어지려면 뭐 이렇게 세게 일단 말로 때리고 그 다음에 실제 협상은 또 낮추고 세게 때리고 낮추고 유예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좀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편 관세는 10%인데 7월과 8월의 인플레이션 수치를 끌어올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지만 트럼프와 대외 정책 하에서 특정 국가에 부과되는 추가 관세는 쇼핑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고 영향이 나타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 상품이 도착하고 전체 공급망이 작동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많은 소매업자들이 크리스마스를 대비해 미리 주문하는 경향을 고려한다면 관세 연기로 인해서 미국 소비자들이 올해 하반기에 받을 피해는 실제로 느끼는 피해는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년 1분기 정도에 이 관세 관련된 영향이 뭐 세게 때려 맞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또 해볼 수 있죠. 거꾸로 보면 그러면 어쨌든 연말까지는 그 체감을 좀 크게 하기가 좀 어려운 쪽으로 트럼프도 몰고 간다 이렇게 본다면 뭐 글쎄요 관세 영향이 미미하다면 시장은 조금 더 평온하게 갈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관세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결국 25% 이상 때리고 결국은 이제 보편 관세 10%로 또 하향 조정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시장은 또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요. 섹터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민색수석 부대표가 자사주 소각 의무와 관련된 법안 발의 소식 등의 지유사와 금융주가 사실 급등을 했죠. 종목들별로 좀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뭐 다 잘 아실 거니까 제가 크게 이야기를 여전히 많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유사 같은 경우는 대웅, 그다음에 샘표, 아이디스 홀딩스, 풍산홀딩스, 노루홀딩스 지주사, 그리고 증권주는 부국증권, 상상인증권, 신영증권, 대신증권, SK증권, 그리고 손보, 보험생명사 이런 것은 하나생명, 메르세생명, 흥국화재, 코리안리 이런 쪽으로 금융주 좋았고요. 그리고 자사주 비중이 상위로 넣는 종목들이 어떠냐? 중앙피역, 일성 IS, 메커스, 인포바인 이런 종목들이 자사주 비중 상위 종목들로 일컬어집니다. 자, 그런 것도 중심으로 주가들이 이제 움직였는데요. 자, 그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국내 주요 지주사들의 자사주 비중입니다. 예, 보시면은 지주사들이 얼마나 높은 자산을 갖고 있는지 보이는데 특히 우리가 롯데그룹 생각하면 상당히 좀 답답하시잖아요. 롯데그룹이. 그래서 이 그룹이 정말 이게 상장을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롯데그룹이 되게 답답한데 피디님 좀 사진 좀 띄워주세요. 국내 주요 지주사의 자사주 비중 사진 좀 띄워주시면 이렇게 롯데지주가 32.5% 그리고 SK가 24.8, 두산이 18.2, LS가 15.1, 한화가 7.5, CJ가 7.3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주유사 자사주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표입니다. 이거는 KB증권 자료인데요. 요겁니다. 은행, 증권, 보험업종의 12개월 포워드 PB와 아래쪽은 PER입니다. 위쪽은 PBR 기준으로 봤을 때, 야, 과거에 은행들이 글쎄요, 과거에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은행 같은 경우는 1.6배 정도까지 올라갔었네요. 근데 지금 0.5배 수준이고요. 그
그다음에 증권 같은 경우는 2.2배까지 올라갔는데 0.9배,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는 3배까지 갔던 적이 있는데 지금 0.7배입니다. 그러면 PBR 기준으로 봤을 때도 증권, 은행, 보험이 상당히 아직도 과거 대비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다 보는 것 같고요. 자, 아래쪽으로 보시면 은행, 증권, 보험업 중에 12개월 포워드 PER인데 이것도 보면 PER이 은행 같은 경우는 과거에 12배까지 갔었고요. 그 다음에 증권 쪽은 16배까지 갔었고 보험 같은 경우도 16배까지 갔었죠. 지금 대충 보면 뭐 대략적으로 6배, 7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 증권, 보험이 과거 고점 대비로 본다면 여전히 룸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금융주들이 아직까지도 KB증권은 상당히 기본적으로 좀 더 룸이 남아있다, 이쪽이 올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표입니다.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이게 KB증권 자료인데요. 요겁니다. 자, 금융지주 쪽 보실까요? 그 다음 표 하나 보이세요? 이건데요. 자, 은행 쪽에 영업이익, 그리고 자본총계, 그 다음에 5개 증권사는 영업이익과 자본총계 쭉 나오는데 보험사도 마찬가지고요. 금융지주, 증권사, 보험사 대부분 다 이 영업이익과 자본총계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굉장히 탄탄하다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주 관련된 쪽이 여전히 아마 이번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좀 더 주가를 끌고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KB증권의 자료인데요. 한번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과거 대비로도 고점 대비 아직은 밸류가 룸이 많이 남아있고 영업이익단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여전히 우상한 그림이 나타나면서 주주 환원까지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금융지주와 증권사, 보험사들의 움직임이 좋다. 그리고 증권사 같은 경우도 이게 센티를 많이 타잖아요. 뭐 코스피 지수가 뭐 고점을 돌파해서 연중 고점 돌파했다, 뭐 이런 거 나오면 증권업종의 센티가 좋아지면서 주가 움직이고요. 거래대금이 폭발하고 신용과 대출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해외 주식 관련된 움직임이 또 좋고 이러다 보면 증권사의 실적단이 상당히 또 좋아진다는 점에서 그런 것들도 역시 눈에 봐야 될 것 같고, 일부 신영증권이나 일부 종목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유사 뭐 비중 비슷하게 자사주 비중이 높거나 이러면 더욱더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K방산 육성 기대감 등의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아까 방위 산업의 날을 맞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이야기를 하죠.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방안으로 안보 환경의 변화에 맞춘 K방산 제품 경쟁력 강화와 방위 산업 생태계 구축과 정부 간 협력 강화 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교보증권은 LIG 넥스원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2분기에 1,064억 원 정도로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 관련해서 큰 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UAE 쪽에 천궁2 매출 인식이 본격화되면서 순차적으로 중동 3개국 천궁2 매출 인식이 오버랩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DS투자증권은 한화 시스템에 대해서 폴란드 K2 2차 그리고 이라크 천궁2 MFR이 하반기 수주 잔고에 반영될 것이라고 언급했고요. 계약 금액은 각각 4천억 원과 1조 1천억 원으로 예상하면서 폴란드의 K2 2차 계약 총 180대 중에 K2PL 현재 생산이 약 63대로 기존 전투 체계에 대해서 K2PL의 능동 방호 시스템 레이더 등 업그레이드용 장비 다수를 수주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영국의 BAE 시스템즈와 SAR 위성이라든지 중국의 노스롭 그루먼과 대공 방어 시스템, 그리고 남아봉 밀콕루와 그다음에 UAV AESA 레이더 공급 등과 관련된 MOU를 체결하면서 해외 현지 업체들의 서플라이 체인에 직접 진입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방산업종이 S&T 다이나믹스, 그리고 LIG 넥스원, 코치 테크놀로지, 솔디펜스, 풍산홀딩스, 하나시스템, 퍼스텍, 현대로템, 풍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 주가들이 좋았는데요. 근데 좀 고민은 있습니다. 방산주 좋은 거 다 알겠고요. 분위기가 좀 좋은데 실제 해외 쪽에 글로벌 탑 티어 방산업체들의 밸류에이션보다 국내 방산업체들의 밸류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좀 고평가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일부 증권사가 좀 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제 기억에 아마 KB증권이었나 뭐 증권사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제 기억이 그런데 어쨌든 그쪽에서 LIG 넥슨이 좀 비싸다. 뭐 지금 다른 나라들 미사일 체계나 뭐 탑티어들이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안 되는데 국내 업종이 좀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국내 리포트도 좀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그 고민은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서화백의 그림놀이라는 플랫폼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 JP 모간이 방산 3개 종목과 관련해서 비교를 7월 8일 기준 했던 걸 보여주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목표 주가를 110만 원까지 냈고요. 현대로템은 26만 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는 목표 주가를 11만 원까지 내기는 했습니다. 다만 2분기 실적 프리뷰를 본다면 JP모건에 따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평가를 했고요. LIG 넥스원은 컨센에 부합할 정도, 그리고 카이 같은 경우는 실적 미스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호도 순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선호하고요. 현대로템 두 번째, 그다음에 LIG 넥스원과 카이는 제일 빠지는 쪽으로 선호도를 뒤쪽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의 실적과 수주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긍정적으로 본다는 평가 보고서를 JP모건이 내기도 했습니다. 카이 같은 경우가 단기 부진 가능성을 좀 언급이 됐네요. 근데 아무튼 뭐 어쨌든 좀 봐보세요. 이 국내 방산업종들이 밸류가 뭐 30배, 40배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글로벌 피어와 비교했을 때 좀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밸류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뭐 수급이 들어오면서 땡겨버리면 할 말 없죠. 뭐 그쵸. 100배를 가든 200배를 가든 그 상관이 없는데 수급을 조금 빼고 난 다음에 절대 밸류를 좀 본다면 글로벌 피어 대비로서는 조금 비싸 보인다. 이것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국내 화장품 업체 25년 들어서 컨센서스 상향 추세 분석 등의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자, 화장품 이야기는 이제 입이 아픕니다. 국내 화장품 미국 시장이 작년에 성장을 했고 미국 시장이 완만한 성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시장만큼 큰 유럽 시장이 시작하고 하반기에는 중동 시장이 열린다. 이 논리잖아요. 그 가운데 실리콘2가 있어서 실리콘2가 급등을 했지만 실리콘2는 내부자가 매도를 하면서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고 지금 펌텍코리아라든지 일부 다른 종목들이 주가들이 좀 올라오면서 달바 글로벌 이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치고 나가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OEM, ODM사들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분위기. 그리고 APR 같은 경우도 역시 좋은 분위기.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LG생활건강의 올해 컨센서스 영업이익은 5천억 원대로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 APR과 코스맥스 그리고 한국콜마는 올해 들어서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EPS 상승이 동반되기 때문에 주가가 따라서 올라간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지금 뭐 선 제품 수요 둔화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하반기부터는 좋아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매출 성장이 작년에는 둔화됐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유럽과 중동을 중심으로 해외 확장이 지속되면서 미국 기저 효과 때문에 일부 성장 또한 기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국내 화장품 업종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죠. 최근에 꽤 주가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끝까지 힘을 내서 막 당기지 못하고 조금 윗골이 달리면서 주춤한 모습도 나타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달바 글로벌 많이 달렸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2의 내부자가 팔았다. 그래서 확연하게 숫자로 명확하게 정말 성장했다.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으면 조금 두드러 맞을 가능성도 좀 있겠죠. 내부자가 팔았던 것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CNC 인터내셔널 요즘에 좀 급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화장품 섹터는 최근에 뿜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미 뿜었기 때문에 조금 이게 약간 경계를 하는 모습도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좋은 건 알겠지만 그런 것들 지금 노력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트럼프가 구리 관세 50% 부과 예고 속에 구리 가격 급등 했습니다. 비철금속과 전선주가 상승을 했는데요.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헤드라인이죠. 자, 구리가 저렇게 올라갔습니다. 현지 시간 8일 트럼프 대통령이 내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구리에 대한 관세를 50% 부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 이후에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구리 선물 가격은 전일 종가보다 17%까지 급등하면서 기록적인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종가는 파운드당 5.6855달러 기록했고요. 전일 대비 13.12% 상승한 것인데 1일 상승률 기준 1989년 이후에 최고치 1일 상승률로 보입니다. 엄청나게 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올랐는데 뭐 이구 산업이나 뭐 대창 그다음에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좀 털어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가들이 급등하면서. 자, 이와 관련해서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들은 트럼프의 이번 조치로 뉴욕 상품 거래소의 구리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보는데 미국 내 재고가 쌓이면서
또한 단기 충격은 다소 좀 완화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조금 이제 반대쪽으로 좀 보는 시각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런 이슈 때문에 이구산업과 풍산홀딩스, 대창, 그리고 풍산, 그리고 LS, KBI메탈, 서원, 남선알미늄 이런 비추는 금속과 전선 테마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메리츠증권 자료인데요. 이겁니다. 코맥스 구리 프리미엄인데요. 트럼프의 구리 관세 발언으로 제일 위에 표를 보시면 톤당 구리 프리미엄이 톤당 2,700에서 2,800달러까지 확대됐다는 것이고요. 가운데 보시면은 중국의 구리 재고와 프리미엄 수준인데 구리 재고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약간 옅은 파란색인데 가운데 서지선을 보시면 좀 빠지고 있죠. 중국의 구리 재고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짙은 파란색으로 보시면은 중국의 구리 프리미엄인데 이것도 조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LME, 코맥스의 구리 선물 가격 추이와 글로벌 거래소별 구리 재고 수준인데 재고 수준은 살짝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치증권의 시사점은 코맥스와 LME 스프레드에 이미 내재되어 있던 관세 기대치는 약 10에서 15% 정도 관세 기대치가 부과되는 것에서 반영이 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보다 훨씬 높은 세율이 거론되면서 시장이 격하게 반영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은 구리 순수입국이기 때문에 이론상 관세가 시행되면 미국 내에서는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고 해외에서는 오히려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예상치를 웃도는 관세율이 발표되면서 관세 발효 이전에 선수요와 그리고 재고 확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단기적으로 구리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변동성이 커질 전망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는 가격이 올라가고 미국 외쪽에서는 구리가 재고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마 일부 급등하다 보니까 오늘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온 쪽도 이해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 글로벌 LNG 그리고 원전 프로젝트 발주에 따른 수혜 전망에 피팅과 밸브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보고서를 통해서 24년 전 세계 LNG 공급이 거의 제자리 거래였다 하던 조용한 시기를 지나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LNG 프로젝트 공급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 보고서를 현대차증권에서 자료를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럼비아주의 키티마트에 있는 LNG 수출 터미널에서도 시운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커먼웰스와 CP2 프로젝트 그리고 레이크 찰스의 프로젝트가 최종 승인 확정 이후에 본격적으로 발주될 것으로 전망에 따라 LNG 프로젝트들이 피팅 업체들에게 우호적인 수주 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래스카 LNG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전 세계 LNG 공급이 올 하반기부터 관련된 프로젝트 공급이 가속화되면서 피팅 밸브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얘기되고 있고요. 자, 전 세계적으로 총 440개의 원자로 중에 417기가 가동 중에 있고 현재 61기의 원자로가 건설 중에 있는데 설비 용량은 63.8기가와트로 언급을 했고 원전에서 사용되는 용접용 피팅은 배관 시스템 핵심 부품으로 유체의 흐름을 연결, 전환,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데 전체 프로젝트의 2% 수준을 차지하는 큰 시장인데 향후 피팅의 수요도 원전의 발전 용량 증가 그리고 신규 프로젝트 발주에 따라서 피팅 업체들의 수주 모멘텀이 역시 원전에 따라 수주 모멘텀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원전은 여전히 시장이 좋죠. 전방산업이.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긍정적인 흐름이 같이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광, 성광밴드, KSP 이런 종목들 피팅과 밸브 테마가 주가들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이달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 발표 방침 소식 등에 반도체 일부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시 의약품과 반도체 몇몇 다른 것들에 대해서 관세를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따라 반도체주가 좀 주춤은 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하이닉스와 좀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죠. 역시 하이닉스가 훨씬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요. 다음 표 보여드리면 자, 여기에 따라서 하이닉스의 2분기 메모리 매출, 삼성전자 동률입니다. 이게 매출 자체로는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매출이 똑같은데, 근데 왜 달라지는 것이냐? 역시 HBM 관련 쪽에서 이익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역시 하이닉스가 지난 1분기 디램 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삼성전자 매출을 추월한 바가 있고, 당시에 양사의 디램 점유율은, 매출 점유율은 하이닉스가 36% 그리고 삼성전자가 34%로 집계됐는데, 포인트 책임연구원은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디램 시장에서 최초로 매출 1위를 기록한 데 이어서 2분기에는 전체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1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메모리에 대한 총 매출은
동률입니다만 분위기가 동률입니다만 결국은 성장세, 이 이익률의 성장세가 HBM 사업 확대가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고요. 하이닉스는 HBM3, 12단 등 최신형 HBM을 주요 고객사인 엔비디아에 선제적으로 공급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하반기에 D램 가격 상승과 HBM 출하량 증가에 따른 회복세가 전망되고 그러나 상대적으로 좀 성장 폭은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는 삼성전자는 하반기 AMD와 브로드컴의 HBM3 제품을 공급하면서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다만 엔비디아 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이는 상황이고요. 강화된 대중국 판매 규제 영향으로 올해 HBM 판매량 증가는 전년 대비 조금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보수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뭐 그거는 3분기 이후 뭐 연말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관건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다만 삼성전자는 또 파운드리 쪽의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일시 디램 쪽에 관련된 수율이 꽤 높게 개선되고 있다. 지금 기사는 수율이 한 40% 정도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좀 더 많이 높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일시 디램 수율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종종 여의도에서 좀 흘러나오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다는 쪽으로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일시 디램의 전환이 굉장히 가속화되면서 집중적으로 아마 이 전환의 투자가 굉장히 큰 금액이 투자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여의도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게 현실화 된다면 뭐 그러면 반도체 쪽도 역시 삼성전자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고요. 일시 디램의 높은 수율이 만약에 정말 하반기까지 나온다면 엔비디아의 GPU 관련된 부분의 수주도 긍정적일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여기에 집중적인 대규모 투자가 들어간다면 역시 그와 관련된 일시 디램의 공정 전환 이 부분에 대한 장비주들 반도체 소비장 가운데 관련 장비주들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상당히 높은 장비들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반도체 소비장 가운데 종목들이 꽤 스타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런 것들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증권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2분기 리뷰를 했는데요. 뭐 충격이 있었긴 했지만 그러나 이 과정으로 HBM과 엑시노스 출하량 회복이 3분기에 될 것이고 타이트한 범용 디램 시장의 연장 4분기가 될 것이고요. HBM4 진입이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그리고 디램의 일시 양산 이게 26년 1분기로 이정표가 기다리고 있어서 삼성증권에서는 3분기부터 성수기 진입하면서 삼성전자가 OP가 3분기부터 8조 7천억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 2분기에서 4조 원대 중간 정도 나왔는데 아마 이 부분은 디램 시장 관련해서 메모리 쪽에 HBM 재고 비용을 선제적으로 일회성 비용을 팡 털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매출단으로 이어지면서 3분기에는 대폭적인 OP의 어떤 사용 조정이 나올 것으로 삼성증권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3분기 성수기 진행하면서 OP가 8조 7천억까지 나온다. 야, 이러면 뭐 거의 더블 아닙니까? 더블. 뭐 2분기 대비. 그러면 뭔가 삼성전자도 크게 빠지기 어렵고 뭔가 반등에 대한 부분들 관련해서 모색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Y2K님이 구라전자. 네, 구라일지 아닐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표입니다. 트렌드포스 자료인데요. 네, DDR4 단종을 향한 메모리 3대장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그 다음 트렌드포스 자료인데 자, 이게 25년 2분기에 DDR4 관련된 가격인데요. 이 노란색 막대 그래프는 3분기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의외로 DDR4로 이렇게 재고 떨어내면서 전반적인 디램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7번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 축소 관련 행정명령 서명 소식에 오늘 태양광과 풍력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썬런이 11.4% 급락했고요. 인페이지 에너지도 3.58% 하락, 펄스 솔라는 6.54% 하락을 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고요. 트럼프가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 축소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근데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역시 구조조정 이후에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하고 있고 중국 시장에서 폴리시콘뿐만 아니라 태양광뿐만 아니라 가격에 대한 이슈, 철강도 마찬가지고 가격을 좀 올리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태양광이 무작정 주가가 빠질 것이냐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하나솔루션 등을 포함하면 역시 한 1, 2년 사이에는 아마 좀
선구매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러 가지 주가들이 좀 이렇게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 한 1, 2년 뒤에 조금 감액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어서 글쎄요. 뭐 리바운딩 이런 논리로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을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어제 미국 시장에서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8번째입니다. 조선업체의 실적 성장 지속 전망 등의 조선과 조선기자재가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상상인증권은 HT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영업이익을 2분기 4,500억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전년비 130%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봤고요. 아울러서 HT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는 2분기 영업이익이 8,478억, 전년비 125% 급증할 것으로 봤습니다. 역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주주하는 기조 를 확대한다면 상장자회사 지분가치 할인율 축소와 비상장자회사 상장 가능성 축소로 인해서 주유소 할인율에 대한 재고가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HT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HT 현대미포에 대해서는 2분기 영업이익을 756억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 333% 급증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 컨센서스 800억을 소폭 하회하는 추정치인데요.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40억가량의 비우호적인 효과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조업일수 증가와 저마진 물량 해소, 믹스 개선에 따른 수익성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주나 조선기자재주가 상승을 했는데요. 자, 근데 이제 조선주는 이제 요즘에 뭐 이렇게 발주가 반토막이 났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신조선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좀 빠지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후판 가격 상승 가능성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주춤했죠. 뭐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자료 보여드렸지만 2007년, 2008년도에 아주 극단적으로 굉장히 강했던 뭐 조선업종의 아주 빅빅 사이클 이때쯤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PBR에 거의 근접했고 그리고 신조선가도 그때 당시에 신조선가에 다 근접한 다음에 살짝 이제 조선가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걸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조선주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지켜볼 만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조선업종은 그렇게 좀 평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번째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 증가 전망에 건설주가 상승했습니다. 뭐 이 부분은 IM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었는데요. IM증권이 커버리지하고 있는 주택주, 그러니까 건설주의 2분기 영업이익은 모두 YOY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DLNC가 전년 대비 214% 증가할 것으로 봤고 현대건설은 35.3%, 그다음에 HTC 현대산업개발은 36.9%, 그리고 GS건설은 11.2% 전년 대비 2분기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뭐 상반기 관련해서 부동산 경기는 그렇게 썩 좋지 못했죠. 대출 규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하지만 대부분 다 원전 흐름을 타고 좋아지고 있고요. 수익성 중심으로 넘어간 때문에 개발 사업 이런 쪽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다 철수를 하면서 돈이 되는 사이트만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좋게 나올 것이다. 건설주가 이런 부분들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주와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리포트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물산 등을 포함한 건설주가 움직였고요. 자,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은 한미 드론 산업 생태계 공동 조성 소식 등의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정부가 글로벌 공동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서 한미 드론 산업 생태계 공동 조성에 나설 예정으로 나타났다. 이 기사가 나오면서 드론 관련주가 상승세를 나타나는 것까지 오늘 10개의 섹터 관련된 조목조목 아주 중심적으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 see you.